안녕하세요. 이어서 2점 수능 테스트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도가 다른 두 해역, 가와 나에서 측정한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 해역보다 나 해역에서 더 큰 값, 즉, 나 해역이 더 큰 값을 갖는 것 고르라는 거죠. 기억, 바람의 평균 풍속. 바람의 평균 풍속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의 평균 풍속. 풍속하면 혼합층이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바람의 풍속이 강하다면 혼합층이 두껍습니다. 가 해역과 나 해역에서 혼합층을 비교해보면 나 해역은 요만큼 혼합층을 갖고 있지만 가 해역은 거의 혼합층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나 해역에서 풍속이 더 큰 값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니은 수온약층의 두께. 수온약층은 이제 수온이 급격히 감소하는 층이죠.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사람에 따라 미세하게 나누는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한 요 정도 선으로 수온약층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수온약층, 밑에는 심해층이란 얘기겠죠. 나해역을 보겠습니다. 나해역은 한 요 정도로 끊을 수 있겠네요. 혼합층은 사실 거의 두껍지가 않죠. 그래서 가와 나해역을 비교해보면 나해역이 수온약층이 더 두껍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심해층에서 수온의 연교차. 심해층은 연교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역이든 나해역이든 연교차가 없기 때문에 나해역에서 심해층 수온의 연교차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2번 문제. 해양의 표층 염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태평양은 대서양보다 평균 표층 염분이 낮다. 잠깐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태평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 여기가 태평양. 여기가 대서양이죠.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평균 표층 염분을 보면 됩니다. 35, 35, 34. 대서양은 36, 37, 35. 대서양이 더 높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기억은 맞습니다. 대양의 중앙부보다 가장자리에서 표층 염분이 대체로 높다. 대양의 중앙부는 태평양에서 35 정도죠. 근데 가장자리로 갈수록 34, 33 점차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서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중앙부가 더 높고 가장자리에서 낮아요. 이 이유는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담수의 유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담수의 유입 혹은 강물의 유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표층연분이 높아지는 이유, 낮아지는 이유를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의 염분 차이도 태평양에 더 많은 담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태평양의 염분이 낮다고 합니다. 디귿. 적도 해역에서 고위도 해역으로 갈수록 표층 염분이 낮아진다. 자, 적도 해역에서 고위도 해역으로 갈수록 표층 염분이 낮아진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적도 해역과 맨 위, 극지방의 염분을 비교한다면 적도가 더 높고 염분이 낮으니까 디귿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적도 해역에서 올라갈수록 표층 염분이 요 구간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간부터 다시 낮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적도 해역에서 고위도 해역으로 갈수록 표층 염분이 낮아지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높아지는 구간이 잠깐만이라도 있으면 디귿은 맞을 수가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런 문제를 뭐뭐 할수록 어디에서 어디로 뭐뭐 할수록 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면 거기서 A부터 B까지 가면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현상이.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이제 고압대 부분인 30도까지 올라갈 때는 염분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디귿이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월과 8월에 측정한 표층 수온과 표층 염분. 정말 간단하겠죠. 염분 생각하지도 않고 수온으로 풀면 됩니다. 수온 높은 거 8월, 수온 낮은 거 2월. 하면 됐죠. 기억. A는 2월, B는 8월. 땡. 표층 해수의 밀도는 B보다 A일 때 크다. 자, 밀도는 어떨 때 큰가요? 그걸 생각해 봐야겠죠. 밀도는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큽니다.
아시겠죠? 정확히는 비례한다고 해야겠죠? 그러면 수온이 낮으면서 염분이 높은 B가 당연히 밀도가 클 겁니다. B보다 A일 때 크다? 틀렸죠?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자, 디귿 해석해 보겠습니다.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은 B보다 A일 때 크다.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이 크다는 건 염분이 낮다는 거랑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B보다 A가 염분이 낮다. 맞잖아요. B보다 A가 염분이 낮다. 이렇게 문제를 직접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수량 증발량은 크다까지가 이제 염분이 낮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A일 때 염분이 낮다는 얘기구나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해수의 수온 염분을 나타낸 것이다. 이걸 바로 TS도라고 얘기합니다. 수온 염분 도죠.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거는 특정 지점의 수온과 염분 그리고 밀도 세 가지 정보를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연직 분포를 통해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의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합층의 두께는 약 20m이다. 혼합층의 정의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수온이 일정한 층입니다. 그런데 심해층이랑은 다르게 표면부터입니다. 해수 표면부터. 즉 0m. 여기서부터 봐야겠죠. 수온이 일정한 층은 0m에서 10m까지입니다. 10m에서 20m로 갈 때는 수온이 낮아지잖아요. 따라서 혼합층의 두께는 20m가 아니라 10m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니은 수심 50m 부근의 해수는 수심 300m 부근의 해수보다 연직 운동이 활발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심 50m 부근은 잘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가 혼합층이었죠. 그리고 수온이 급격하게 뚝뚝 떨어지는 바로 2층까지가 우리가 이제 수온 약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온 약층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안정하죠. 안정하여 연직 운동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즉 연직 운동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수심 50m는 지금 수온약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직 운동이 활발하다도 역시 틀리게 됩니다. 그럼 또 정답은 2번 디귿이겠죠. 디귿 수심이 깊어질수록 밀도는 계속 커진다. 이건 정말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깊을수록 밀도가 크죠. 깊을수록 밀도가 작아진다면 그 밀도가 작은 물질은 떠오르게 돼서 깊은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구 내부에서도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죠? 디귿은 어디에 들어가도 당연한 보기, 무조건 맞는 보기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5번. 2월과 8월의 우리나라 주변 해역 표층 염분 분포이다. 기억, 동해에서 계절에 따른 표층 염분 변화는 연안보다 먼 바다에서 대체로 작다.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계절에 따른 표층 염분 변화. 오케이. 그러면 계절에 따라서 표층 염분이 변화가 있죠. 연안과 먼 바다. 그러면 연안부터 보겠습니다. 동해 연안은 요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 지역에서는 숫자를 비교해 보세요. 34.2, 33, 한 1.2 정도 차이가 난다. 확인했죠? 그 다음 연안을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먼 바다를 보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34 정도. 그쵸? 그리고 먼 바다 여기도 여기 33.8 있으니까 큰 차이가 없죠. 먼 바다는 큰 차이가 없네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연안보다 먼 바다에서 대체로 작다. 기억 맞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2월에 동해에서는 난류가 흐르는 해역이 한류가 흐르는 해역보다 표층 염분이 낮다. 자, 이거는 사실 선 지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그대로 해석을 해봅시다. 난류가 흐르는 해역은 동해에서 난류가 흐르는 해역은 이쯤이겠죠. 동안 난류가 흐르는 해역. 그렇죠. 근데 2월을 보는 거니까 2월만 보면 되겠죠. 그리고 한류가 흐르는 해역은 여기겠죠. 북한 한류가 흐르는 해역. 그러면 써있는 염분을 한번 보세요. 이게 34.
34에서 여기가 34.2죠. 여기는 이제 34, 34.2 사이. 그런데 북한 한류가 오는 요 지역은 34보다도 낮습니다. 이걸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걸 비교해야만 난류가 흐르는 해역이 염분이 더 높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자, 8월에 제주 부근 해역에서 표층 염분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원인은 주로 해류의 변화 때문이다. 자, 조심해야 됩니다. 우선 8월에 제주 부근 해역에서 염분이 낮아지는 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건 맞아. 표층 염분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건 맞아. 근데 해류의 변화 때문이다. 8월에 해류의 변화에 대해서 배운 적 있나요? 배운 적이 없죠? 그럼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표층 염분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서해안 쪽에 지금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있는데 서해안 쪽엔 여기 중국이 있죠. 중국에서부터 강물의 유입으로 인해서 염분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유입되어서 염분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염분 분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강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걸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주로 해류의 변화 때문이다. 이제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거 맞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염분이 낮아진다고 해서. 왜냐하면 어떤 해류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배운 적이 없어요. 정답은 1번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년 동안 관측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세로축은 깊이, 가로축은 시간, 월로 나타나 있죠. 해석하면 됩니다. 혼합층의 두께는 8월보다 12월에 두껍다. 그럼 8월의 혼합층의 두께를 봐야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8월 깊이 0m는 13도보다 높습니다. 언제까지 13도를 유지하냐면 한 요 정도 깊이까지가 13도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12월에는 표층에서 7도와 6도 사이의 값을 갖는 것 같습니다. 6.6도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7도와 6도 사이의 이 값을 몇 미터까지 갔냐면 여기 거의 한 80m까지 이 정도의 깊이에서 비슷한 수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즉 이게 혼합층이 되는 거죠. 혼합층은 12월에 두껍다? 맞습니다. 연간 수온 변화는 수심 20m보다 60m에서 크다. 자, 수심 20m와 60m를 비교하면 우리가 그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수심 20m 그리고 수심 60m. 연간 수온 변화는 수심 20m에서는 5도보다 낮다가도 거의 13도까지 육박하는 걸 볼 수 있고요. 60m에서는 마찬가지로 5도보다 낮지만 제일 높을 때가 5도, 7도, 거의 한 7도를 좀 넘는 수준이네요. 따라서 연간 수온 변화는 수심 20m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심 0에서 100m 사이의 밀도 변화는 8월보다 12월에 크다. 또 8월과 12월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8월과 12월에서 다시 밀도 변화를 파악하면 되겠죠. 8월에서 수온 변화는 이렇게 나타나고 12월 수온 변화는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8월에서는 0에서 100m 사이의 밀도 변화인데 밀도 변화는 수온 변화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온이 점차 낮아지면 밀도가 커지겠죠. 이게 13도 이상이었는데 5도보다 내려갔어요. 수온 변화가 약 8도 이상 납니다. 하지만 12월에는 7도와 6도 사이에서 5도보다 좀 내려가는 한 2도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럼 밀도 변화는 당연히 수온 변화가 큰 8월에 크게 되겠죠. 따라서 밀도 변화는 8월보다 12월에 크다.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겁니다. 자, 7번 표층 용존 산소량 분포 문제입니다. 표층 용존 산소량의 분포는 대체로 위도에 나란하다. 용존 산소량 분포가 지금 이제 흰색과 검은색의 그라데이션으로 나타나 있는데 대충 위도에 나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볼 때는 대체로가 들어있으면 대체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은 말을 맞게 해주기 위해 붙이는 말이 바로 대체로입니다.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말을 틀리게 하기 위해 붙이는 말은 모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대체로가 있으면 대체로 맞고요. 모두가 있으면 대체로 틀린 말입니다. 정확히는 이 그림을 정확히 해석해서 풀어야겠지만
이제 약간의 꼼수가 되겠죠. 이 문제에서도 모두 완전히 위도에 나란하다 하면 틀렸죠. 위도에 나란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완전히 나란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체로라는 말을 붙여주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표충수호는 A 해역이 B 해역보다 높다. 자, 용존 산소량을 비교해보면 A 해역보다 B 해역에서 더 진한 색깔, 즉 여기서 산소량이 더 높다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용존 산소량이 높기 위해서는 용해도가 높아야겠죠. 기체 용해도가 높아야 되는데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높습니다. 개념편에서 설명했지만 콜라를 차가운 냉장고에 넣어야 탄산이 더 잘 보존된다와 비슷한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표층 수온은 A 해역이 높다. 정답이 되겠죠. C 해역은 표층 해류의 영향으로 동일 위도의 다른 해역에 비해 표층 용존 산소량이 많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선 어떤 표층 해류가 흐르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좋겠죠. 남적도 해류가 흐르고 여기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남극순환류, 여기서는 페루 해류가 흐르게 됩니다. 페루 해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한류이기 때문에 동일 위도에 비해서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죠. 이 차가운 성질은 즉 온도가 낮다, 용해도가 높다, 용존 산소량이 많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D급까지 해서 5번이 되겠죠. 자, 두 용존 기체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A는 산소 아닌 이산화탄소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층에서 많은 게 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표층에서는 산소가 많아요. 왜냐하면 표층에는 광합성하는 식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광합성하는 식물이 많으니까 산소가 많습니다. 즉 A가 산소죠. 기억 땡. A의 농도가 표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광합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디귿. B의 농도가 표층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주된 이유는 표층이 심층보다 수온이 높기 때문이다. 자, 잘 보세요. 이런 문제 틀리기 쉽습니다. B의 농도가 표층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죠. 맞는 말입니다. 표층이 심층보다 수온이 높죠.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디귿이 맞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낮게 나타나는 주된 이유를 묻고 있고 이 주된 이유는 바로 광합성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이 맞고 뒤에 말이 맞아도 이 주된 이유라는 말 때문에 주된 이유는 아니에요. 수온이 높긴 하지만 그 차이로 이렇게 급격한 용존 기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 즉 주된 이유는 표층에서 광합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표층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다 산소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2번이 되겠죠. 자, 9번. 대기대순환이 갑자기 나오네요. A, B, C는 모두 열대류에 의해 형성된 순환세포가 아니죠. B는 간접세포입니다. 무슨 세포죠? 페렐 세포입니다. 이런 거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B와 C에 의해 지표 부근에서 부는 바람은 북태평양의 아열대 순환을 형성한다. B에 의해선 편서풍, C에 의해선 무역풍이 생기죠. 이 두 바람으로 인해서 북태평양의 아열대 순환을 형성하죠. 어떤 순환이었죠? 이렇게 시계 방향의 순환인데 자, 북쪽도 쿠로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해류가 나타납니다. 쓰진 않겠습니다. 남반구에서도 3개의 순환세포 나타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주요 표층 해류의 분포 아까 말씀드렸던 쿠로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E는 이제 남적도 해류가 되겠죠. A는 한류이고 C는 난류이다. A가 난류고 C가 한류입니다. B는 페렐 순환에 의한 바람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 즉 편서풍의 영향을 받았다. 서에서 동쪽으로 하니까 맞습니다. 그럼 3, 4, 5가 다 틀렸다는 건데 왜 틀렸다는 건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용존 산소량은 D가 2보다 적다. 자, D는 고위도에 있습니다. 즉 차가운 물이죠. 따라서 용존 산소량이 많습니다. 4번 E는 편서풍에 의해 형성되었다. E는 남적도 해류로서 무역풍에 의해 형성됐습니다. 5번 표층 순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해수의 밀도 차이가 아니라 바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영국의 해양 탐사선 챌린저호의 항해 경로이다. 이런 거 외워야 되나요? 몰라도 됩니다. 어떻게 알아요?
챌린저5의 항해 경로 외울 건가요? 문제에 주어지는 자료를 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해역에서는 한류를 이용해서 항해하였다. 지금 이 북대서양이죠, 여기가. 북대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가지 해류가 나타나는데, 자, 멕시코 만류, 북대서양 해류, 여기 뭐죠? 카나리아 해류,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쪽도 해류입니다. 해류 이름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A 해류는 카나리아 해류로 한류가 맞습니다. B 해역에서는 편서풍이 아니고 무역풍이죠. C 해역에서는 표층 해류가 흐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항해하였다. 자, C 해역은 지금 남반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칭인 형태가 나타나겠죠. 즉 C 위치에서는 이제 한류로서 지금 해류의 이동 방향과 항해 경로가 일치하죠. 흐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항해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2번.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의 표층 해류를 나타낸 것이다. 동안난류는 대만난류에서 갈라져 나온 해류이다. 맞습니다. 대만난류는 쿠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즉 쿠로시오 해류에서 대만난류, 대만난류에서 동안난류가 갈라져 나왔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북한한류는 동안난류에 비해 염분이 낮다. 이것도 맞죠? 왜냐하면 염분은 난류가 한류에 비해 더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디귿, 조경수역은 여름보다 겨울에 더 북쪽에 나타난다. 이거 말씀드렸는데 이제 겨울에 북한 한류가 더 강하죠. 그러면 북한 한류가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즉 조경수역이 남쪽에 나타납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남하한다 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디귿 북쪽에 나타난다는 틀렸습니다. 자, 13번. 뉴욕과 레이캬비크의 위치와 1월 평균 기온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게 모든 교과서에 있고 모든 문제집에 있는 이번 교육과정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이 나와서 내신에서 너무 많이 다루는 주제라 수능에서는 굳이 다룰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문항이기도 하지만 새로 추가된 교육과정의 문제이다 보니까 한번 유심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기억. A 해역에서 표층 해류는 남쪽 방향으로 흐른다. 지금 뉴욕과 레이캬비크 쪽에서는 멕시코 만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층 해류가 남쪽 방향으로 흐른다는 말은 틀리겠죠. 자, B 해역에서는 한류가 흐른다. 멕시코 만류가 흐른다고요. 그리고 레이캬비크의 1월 평균 기온이 뉴욕보다 높은 이유는 주로 멕시코 만류의 영향 때문이다. 정답이 되겠죠. 레이캬비크의 1월 평균 기온은 이제 멕시코 만류의 영향을 받아서 더 고위도이지만 다시 뉴욕보다 레이캬비크가 더 고위도이지만 기온이 높은 이유는 멕시코 만류의 영향이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눈에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교에 이제 YBM 교과서에는 이 그림이 나타나 있는데 다른 교과서에는 이게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모든 교과서를 다 분석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수능 특강에 이게 나와 있으므로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심층순환 모형, 즉 이론적인 모델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 지구에서 이렇게 나타나진 않겠죠. 하지만 이런 과학 과목은 결국 이론적인 모델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만들어서 나타내는 게 제일 편합니다. 문제 내기도 편하고 여러분이 문제 풀기도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이해해 봅시다. A 해역이 있고 B 해역이 있는데 B 해역에선 침강하고 A 해역에서는 이제 표충류가 B 해역 쪽으로 가고 에너지를 많이 받고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즉 이쪽이 적도 쪽이고 B 해역이 극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는 저위도, B는 고위도. 맞죠? B에서 침강하는 해수는 주변 해수에 비해 밀도가 크다. 밀도가 크니까 침강하겠죠. 심층순환은 심해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심해보다 아무래도 표층에 산소가 많겠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광합성 때문이고 두 번째는 대기로부터 산소를 받기 때문입니다. 심해에는 광합성도 없고 대기량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표층보다 산소가 적습니다. 이 심층순환은 표층의 산소를
심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서양의 연직 단면에서 해수의 순환. 이 그림 정말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 이제 심층수가 총 3개가 있죠. 그래서 A는 이제 표축입니다. 표축류고요. B가 남극, 중층수, C는 북대서양, 심층수, D는 남극, 저층수겠죠. 이 이름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어봅니다. 니은 보기처럼 니은은 맞다는 걸 알 수 있고 해수의 이동 속도는 A가 D보다 느리다. A가 D보다 빠르죠. 심층순환이 더 느리고 표층이 더 빠릅니다. 심층순환은 주로 수온과 염분 차에 의해 일어난다. 그래서 열염분 순환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맞죠? 극 지역의 기온이 높아지면 침강이 더 활발해질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내신 공부할 때 이 내용이 나왔을 텐데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빙하가 녹으면 염분이 낮아지고 밀도가 낮아져서 침강이 약화됩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침강이 활발해질 것이다. 틀렸죠. 정답은 3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많이 본 컨베이어 벨트 형태의 문제이죠. 심층에서의 일부는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표층으로 상승한다. 자, 태평양 찾아볼까요? 태평양이 어디 있죠? 지금 우리나라 여기 있고 미국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태평양입니다. 심층순환이 상승하는 지역 바로 심층순환에서 표층순환으로 바뀌는 이 지역 하나 찾았습니다. 자, 인도양은 어디 있냐면 인도가 있는 쪽 여기가 인도양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심층순환이 표층순환으로 바뀌는 지역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 맞죠? 심층 해수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해수는 주로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 주변에서 형성된다. 맞죠? 여기서 북대서양 심층수와 남극 중층수, 남극 저층수가 형성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디귿,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은 컨베이어 벨트와 같이 연결되어 전 지구를 순환한다. 아주 좋은 표현이죠? 정답은 5번 디귿이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3점 수능 테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점 문제부터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자꾸 학생들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지금 컴퓨터에서 카톡을 꺼놨습니다. 앞으로는 미리미리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용존 산소량은 A층에서 C층으로 갈수록 대체로 증가한다. 용존 산소량 A층에서 C층, 혼합층에서 심해층으로 갈수록 감소하죠. 왜냐하면 혼합층에서 제일 많으니까요. 바람에 의한 연직 혼합은 기억보다 니은에서 활발하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억은 사실 이제 적도 쪽이고 니은은 이제 30도, 저위도 쪽인데 사실 바람이 이쪽에서 더 강하다는 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풀기 위해서는 A는 혼합층인데 기억보다 니은에서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껍죠. 즉 바람에 의한 연직 혼합이 활발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 기억, 니은, 디귿 중 밀도 약층은 디귿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디귿이 이 일직선이죠. 자, 밀도 약층은 뭐냐면 수온 약층이랑 비슷하게 밀도가 급격히 변하는 층을 말합니다. 그러면 밀도는 왜 변하냐면 밀도는 수온과 염분의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온 약층이랑 밀도 약층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 실제로 수온 약층과 밀도 약층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즉 수온 약층을 찾으라는 얘기, 수온 약층이 뚜렷한 층을 찾으라는 거예요. 디귿은 이제 시작부터 심해층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밀도 약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가장 뚜렷한 층은 우리가 보면 이선, 기억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위도별 증바람의 분포 비율과
증발량과 강수량의 분포입니다. 이것도 잘 해석해야겠죠. 증발함은 적도 저압대보다 아열대 고압대 지역에 많이 분포한다. 적도 저압대는 위도 0도 부근, 아열대 고압대는 위도 30도 부근을 얘기하는데 그 말대로 가를 보면 분포 비율이 0도보다는 30도에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연간 강수량에서 연간 증발량이 클수록, 뺀 게 클수록 증발함이 많이 분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거는 읽어보면 당연히 틀린 말인데, 자료 해석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강수량에서 증발량을 뺀 값이 크다는 건 강수량은 크고 증발량은 적은 어디가 많냐면 바로 여기가 많습니다. 위도 0도 부근에 여기가 많죠. 근데 그쪽에 증발함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또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큰 이 구간 있죠. 보시면 60도보다 넘어가는 여기까지 60도예요. 그럼 여기 아예 없어요 분포가. 그쵸? 60도를 넘어가면 아예 증발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그래프를 해석해서 보면 틀렸고 그냥 이 문장만 해석해도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이 크다는 건 비가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증발함이 왜 분포합니까? 증발함은 말 그대로 증발하면서 생긴 퇴적암이라고 왼쪽에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타날 수가 없겠죠. 표층 연분은 적도 부근 해역보다 위도 30도 부근 해역에서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이걸로 접근을 해야겠죠. 표층 연분이 높기 위해서는 증발량이 높아야 됩니다. 근데 적도 부근 해역보다는 위도 30도 부근에서 증발량이 높고 강수량이 낮은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정답은 4번. 기역과 디귿이 되겠죠. 자, 3번 문제입니다. 제주도 해상에서 A, B인데 둘은 같은 위도예요. 그리고 각 계절에 측정한 표층 수온과 표층 염분의 평균값 TS도에 나타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A 해역과 B 해역에 뭔가가 차이가 있겠죠. A 해역은 B 해역보다 중국 연안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릴까요? 중국에 가깝다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염분이 낮을 겁니다. 이유가 뭐죠? 담수의 유입 때문이겠죠. 중국 연안에서부터의 담수의 유입 때문에 염분이 낮을 겁니다. 즉 염분이 낮은 해역을 찾아봅시다. A 해역이죠. 따라서 기역은 맞는 말입니다. 자, 계절에 따른 표층 해수의 밀도 변화는 A 해역보다 B 해역이 크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지금 등 밀도선이죠. 등 밀도선에서 A 해역은 8월과 2월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B 해역은 별 차이가 안 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밀도 변화는 A 해역이 크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동안난로의 수온과 염분은 A 해역보다 B 해역 해수에 가깝다. 동안난로의 수온과 염분은 수온은 높고 염분도 높죠. 즉 A 해역보다 B 해역 해수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주도 그림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죠. 제주도가 여기 있고 울릉도, 독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안난로는 이렇게 흐릅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제주도 남쪽 해상의 관측 해역에서 같은 위도 근데 A는 더 중국 쪽, B가 중국이 아닌 쪽에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당연히 B 해역이 동안난로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 지도에서 그려서 봐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4번 문제 풀어봅시다. 그림은 적도에서부터 남이 50도 해역에서 좀 독특하네요. 표층 해수의 수온 염분 밀도의 분포를 ABC로 나타낸 것이다.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수온, 적도에서 높겠죠? 고위도로 갈수록 낮아질 겁니다. 그걸 완벽하게 나타내는 그래프는 바로 A죠. A가 수온입니다. 자, 그 다음 염분과 밀도 좀 애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염분을 생각해 봅시다. 염분은 적도에서는 낮지만 저위도 30도 부근에서 높아지죠. 그 그래프가 바로 B예요. 아주 완벽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B가 염분, C가 밀도로 자동적으로 채워지게 되겠죠. A는 해수의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에 비례한다.
수온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럼 기억은 맞은 거예요. 니은 강수량에서 증발량을 뺀 값은 위도 30도 부근 해역에서 가장 작다. 자, 강수량에서 증발량을 뺀 거에 작다는 의미는 증발량이 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맞죠? 그럼 증발량이 크다는 건 염분이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표층 해수의 밀도는 수온보다 염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건 사실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정확히 해석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로 보여요. 뭐 이 그래프를 해석한다면 수온과 밀도가 반비례하는 경향이 보이고 뭐 염분은 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데 그거랑 관계없이 밀도가 쭉 증가하니까 수온과 반비례한다.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밀도는 수온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그냥 알아두는 게 더 명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온 영향을 크게 받는다. 기억해 둡시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이번에도 TS 다이어그램, TS도 문제가 나왔죠. 표층 해수의 혼합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활발하다. 표층 해수의 혼합이 활발하다는 얘기는 즉 혼합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A 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0m에서 100m로 가면서 수온이 바로 뚝 떨어집니다. 세로축이 수온이기 때문에 0m에서 100m에서 지금 수온이 뚝 떨어지고 있죠. 이 부분은 지금 바로 수온약층이 나타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하지만 B해역에서는 0m에서 100m로 갈 때 가의 A 해역보다는 수온이 팍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합은 B해역이 더 활발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A해역에서 밀도약층의 두께는 약 500m이다. 자, 밀도약층의 두께를 갑자기 물어보네요. 밀도약층을 본다면 밀도가 갑자기 감소하는 층. 밀도는 사실 0m에서 100m도 갑자기 감소하는 층입니다. 아까 여기 혼합층이 아니라고 했죠. 왜냐면 수온이 쭉 감소하니까. 즉 0m, 100m, 500m, 500m에서 1000m도 밀도 감소. 쭉 밀도 감소하고 밀도가 거의 1500m부터 3000m까지는 크게 변하지 않지만 0m에서 500m, 500m 넘어서 1000m, 1000m부터 뭐 여기까지 좀 애매하게 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보는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1000m는 넘죠. 따라서 두께는 500m이라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A와 B 해역 모두 수심이 깊어질수록 밀도가 커진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맞는 보기입니다. 당연히 수심이 깊어질수록 밀도가 커져야만 합니다. 자, 6번 재밌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재밌게 본 문제인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AB 해역의 표층 수온 분포를 묻고 있어요. AB 해역은 지금 여기는 남반구고 이제 환류가 요렇게 잘못 그렸죠. 요렇게 나타나죠. 요렇게 환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A는 난류고요. 이제 B는 한류입니다. 그럼 난류와 한류에서 수온을 비교해봐라. 그럼 당연히 난류 쪽이 따뜻하겠죠. 그래서 이 기억, 수온 분포는 니은이 됩니다. 그 다음 CD 해역의 염분 분포. 자, CD 해역의 염분 분포를 같이 보겠습니다. CD 해역에서 염분 분포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기 자 적도 지방이 있고 지금 60도인데 여기 30도가 하나 있겠죠. 이렇게 보면 염분 그래프는 처음에 염분이 낮다가 30도에서 좀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는 형태의 그래프를 띌 겁니다. 이걸 정확히 그린 그래프가 뭐냐면 바로 리을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어렵지 않은데 굉장히 참신하죠.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곡선 형태의 그래프를 4개 놓고 잘 짝지어 봐라. 이런 거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문제.
2월과 8월에 동해안의 어느 지점에서 측정한 연직수온 분포이다. 이거 보겠습니다. 2월에 해안에서 먼 바다로 갈수록 표층수온이 대체로 높아지는 원인은 연안 용승 때문이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 해안에서 먼 바다로 갈수록 표층수온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연안 용승이 일어나면 연안에서 수온이 낮아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억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안 용승이 나타나면 지금 연안 쪽에서 수온 분포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중요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수심이 이렇게 내려갈수록 깊어지고요. 연안이 지금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연안 용승이 일어난다는 건 이렇게 차가운 해수가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온 분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이걸 화살표 좀 지어보면 수온 분포가 이렇게 돼야겠죠. 조금 더 급격하게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7, 8, 9, 10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차갑다는 게 확실히 느껴져야 되는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여기에 지금 찬 해수가 올라온다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찬 해수가 올라온다면 여기가 5도면 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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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도 해서 여기까지 5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5도, 6도, 7도, 8도 각각 따로 놀고 있잖아요. 이건 찬 해수의 용승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다음 장이 이제 용승과 침강, 그 다음에 엘니뇨, 라니냐 나오는 파트인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이 앞에 말도 맞고 연안 용승이 일어나면 앞에 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 나타내는 그래프는 분명히 다른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억, 얘는 왜 먼 바다로 갈수록 수온이 높아지냐? 이 답은 뭐냐면 바로 해수의 열 용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해수의 열 용량이라는 말 자체는 그 중학교 때 해륙풍에서 나타납니다.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열 용량이 큽니다. 즉, 물이 많을수록 열 용량이 큽니다. 그 말은 물이 많을수록 열 용량이 크다는 거는 먼 바다일수록 열 용량이 크다.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고 지금은 2월입니다. 2월은 추워지는 시기이죠. 즉 물이 많으면 덜 차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 바다로 갈수록 표층수온이 대체로 높아지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즉 기억은 열 용량, 물의 열 용량, 즉 이제 해수의 깊이, 해수의 두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이 어디가 많냐의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건 연안 용승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푼다면 이제 크게 다치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니은 계절에 따른 표층 수온 변화는 연안보다 먼 바다에서 크다. 이제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계절에 따른 2월, 8월 있죠. 연안과 먼 바다 여기 보면 끝입니다. 어디서 커요? 연안에서 크죠. 연안은 지금 여기 추운데 온도 비슷하고 먼 바다는 여기도 거의 차이가 없죠. 근데 여기서 온도가 높으니까 이제 먼 바다에서 연교차가 작죠. 연안에서 큽니다. 그럼 니은도 틀렸죠. 정답은 디귿인데 문제를 자꾸 이따위로 내는데 디귿 풀 필요도 없이 맞는 문제는 잘못된 문제라고 했어요. 깊이에 따른 해수의 밀도 변화는 가보다 나에서 크다. 깊이에 따른 해수의 밀도 변화는 가보다 나에서 크다. 자, 깊어질수록 수온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8도에서 뭐 6도, 5도까지 내려가죠. 하지만 8월에는 26도부터 9도까지 내려갑니다. 수온이 쭉쭉 감소하죠. 수온이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밀도가 증가합니다. 즉, 해수의 밀도 변화는 수온 변화랑 비슷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밀도 약층이라는 말은 수온 약층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자, 그러면 8번 가겠습니다. 가는 북대서양의 표층 용존 산소량, 나는 깊이에 따른 용존 산소량. 자, 어렵지 않습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수송되는 에너지양은 A해역보다 B해역에서 적다. A해역과 B해역은 동위도인데 지금 잘 보시면 북대서양이죠. 북대서양에서 뭐 이렇게 순환이 나타날 겁니다. 요쯤에 지금 A가 있는 거고 여기 B가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수송되는 에너지양은 A해역이 크고 B해역이 적어요. 따라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기역보다 니은에서 용존 산소량이 적은 이유는 깊이에 따라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니은은 당연히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깊이에 따라 수온이 낮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수온이 낮아지게 되면 용존 산소량은 많아지죠. 그럼 니은은 이걸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 틀렸죠. 디귿, C해역에서 일어나는 해수의 침강은 디귿의 용존 산소량 증가와 관련이 있다. 디귿은 심층수, 즉 심해층인데 이제 용존 산소량이 갑자기 늘어나죠. 그 이유가 바로 해수의 침강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그림 가와나는 자전하지 않는 지구와 자전하는 지구에서 대기대순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입니다. 가에서는 위도에 따른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의 차이가 없다. 아니죠. 자전하지 않는 지구에서 이런 대기대순환 모형이 나타난 이유는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전하지 않는 지구는 전향력이 작용하지 않아 하나의 단일 세포 모형이 존재하는 것 뿐입니다. 니은, 가에서는 직접 순환만 나타난다. 이게 맞죠. 디귿, 나에서 기역은 동풍 계열, 니은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다. 기역은 뭐냐면 무역풍이죠. 니은은 편서풍입니다. 그럼 디귿도 맞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건 사실 통합과학에서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맞춰줘야겠죠. 자, 10번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순환, 이 B순환이 아열대 순환이고 A는 아한대 순환이죠. 이 아한대 순환은 북반구에만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 A는 아한대 순환, B는 아열대 순환 맞습니다.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아열대 순환의 방향은 서로 반대입니다. 즉 대칭적인 분포를 갖게 되죠. 북반구, 남반구는 이렇게 생겼죠. 대칭적인 분포 따라서 방향이 같지 않습니다. 아열대 순환에서 난류는 한류보다 해류의 폭이 좁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무슨 말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서한 경계류라는 표현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속이 빠르고 폭이 좁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대륙의 서한, 그런데 이제 북반구에서 보면 서한이 바로 난류인 거예요. 그래서 난류가 해류의 폭이 좁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디귿에서 북반구만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남반구도 생각해줘야 되지 않나요? 네, 남반구도 생각해 봅시다. 남반구도 마찬가지로 서한이 난류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그럼 리을, 기역은 대체로 위도에 나란하게 남극 대륙 주위를 순환한다. 기역의 이름이 뭡니까? 남극 순환류이죠. 정확히 맞는 설명 아닌가요? 따라서 정답은 4번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분포와 중국 연안류, 북한 한류, 대만 한류의 수온 염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연안류의 특징을 먼저 살펴봅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을 보일 텐데요. 염분이 낮겠죠. 왜냐하면 담수의 유입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담수의 유입이라는 표현만 4번 했던 것 같아요. 4번, 5번. 그럼 염분이 낮은 기역이 중국,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만 남았죠. 북한 한류는 차가운 물, 대만 한류는 따뜻한 물. 그럼 수온으로 분류하면
차가운 물이 북한 한류, 따뜻한 물이 대만 한류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육지에서 유입된 하천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해류는 중국 연안류인 기역이다. 맞습니다. 쿠로시오 해류의 수온과 염분 분포는 니은보다 디귿에 가깝다. 틀렸죠? 니은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대만 한류는 쿠로시오 해류에서 떨어져 나온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대만 한류에서 떨어져 나온 게 동안 한류입니다. 해수의 밀도는 북한 한류가 대만 한류보다 대체로 작다. 어허, 북한 한류와 대만 한류의 해수의 밀도를 묻고 있는데, 자, 북한 한류가 대만 한류보다 수온이 낮습니다. 그리고 염분도 낮아요. 대만 한류는 수온이 높고 염분이 높네요. 밀도가 클 조건은 수온이 낮거나 염분이 높아야 됩니다. 그럼 애매하죠. 왜냐하면 북한 한류는 수온은 낮아요. 근데 염분이 낮아요. 그럼 밀도가 어떨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앞에 문제를 풀어왔던 거죠. 밀도는 수온과 염분 중 어떤 거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수온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북한 한류가 수온이 낮다. 이 특성으로 밀도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수온은 20도에서 거의 5도까지 큰 차이를 보이지만 염분은 34 아니면 35, 염분 자체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수온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밀도는 북한 한류가 더 크겠죠.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그림 가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 분포. 나는 동해에서 표층 해류의 평균 속력과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림을 봅시다. 연평균 용존 산소량은 남해에서 많다. 왜 남해에서 많다는 거지? 남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남해는 수온이 높네요. 수온이 높아요. 수온이 높으면 용존 산소량은 낮아집니다. 그럼 기억은 틀렸죠? 땡. 니은. 표층 해류의 평균 유속은 동안 한류가 북한 한류보다 빠르다. 자, 평균 유속은 나 그림을 봐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잠깐 확대해 보겠습니다. 평균 유속은 이 화살표의 꼬리가 길수록 빠른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화살표 대가리만 있는 게 있고 이렇게 꼬리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안 한류랑 북한 한류를 비교해 보시면 북한 한류는 지금 다 대가리만 있고요. 동안 한류는 꼬리가 있습니다. 즉 동안 한류가 더 빠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니은은 정답입니다. 자, 디귿. 조경수역은 위도 35도 부근에 형성된다. 위도 35도 지금 여기거든요. 조경수역이 여기서 형성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안 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는, 북한 한류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동안 한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둘이 만나는 지점은 한 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혹은 뭐 이 정도. 어떻게 보더라도 35도는 아닙니다. 이게 문제를 애매하게 내지 않습니다. 무슨 보기에서 38도 부근이다 해놓고 정답은 39도입니다 이렇게 내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다르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봤을 때 이상한데 하면은 그거는 틀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지중해 해수가 지브롤터 해협으로 대서양 흘러가는 모습과 해수 ABC의 수온 염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밀도를 알 수 있습니다. 밀도는 A보다 C가 크고 C보다 B가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어떻게 풀 수 있냐? 그러면 A는 밀도가 제일 작아야 되기 때문에 염분이 36보다 높으면 안 되겠죠. 염분은 36보다 더 낮습니다. 자, 니은. B의 수온은 10도보다 낮다. B의 수온은 B의 밀도가 제일 커야 합니다. 그러면 B의 밀도가 제일 크려면 수온이 10도보다 낮아야겠죠. 그 다음 디귿. 지중해에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클수록 유출된 지중해 해수가 가라앉을 수 있는 깊이가 얕아진다. 자, 유출된 지중해 해수라는 얘기는 바로 이 C입니다. C가 지중해에서 유출된 해수이죠. 이게 가라앉을 수 있는 깊이, 바로 얘를 말하는 겁니다.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크다.
다시 해석하면 염분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C에서 더 염분이 높아진다면 밀도가 커지겠죠. 그러면 가라앉을 수 있는 깊이는 당연히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 문제 중요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자, 14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쉬워요. 문제는 쉽지만 우리가 심층순환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 뭐 탐구 과정 이런 거 수능에 꼭 나옵니다. 한 문제가 꼭 나와요. 근데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수조에 20도씨의 물을 채웠어요. 이거 20도씨라는 얘기죠. 바닥에 작은 구멍이 뚫린 종이컵을 고정했습니다. 파란색 잉크로 착색한 20도의 소금물을 여기에 천천히 붓는다. 그러면 소금물이기 때문에 염분이 높죠. 즉 밀도가 크겠습니다. 그러면 가라앉아서 이렇게 흐르겠죠. 심층순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연직순환이 더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을 골라라. 즉 밀도 차이를 크게 해라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 가 과정에서 기억 대신 20도씨의 소금물을 채운다.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원래 있던 물의 밀도를 높이면 안 되겠죠. 소금물을 채우면 안 됩니다. 니은. 가 과정에서 기억 대신 40도씨의 물을 채운다. 이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물의 수온을 높이게 되면 밀도가 낮아지므로 밀도 차이가 더 크게 되겠죠. 니은 맞습니다. 디귿. 나 과정에서 니은 대신 농도가 같은 10도씨의 소금물을 붓는다. 농도가 같은 10도씨의 소금물을 붓게 되면 수온이 낮아지므로 밀도가 커지겠죠. 그럼 디귿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리을. 니은 대신 농도가 낮은 20도씨의 소금물을 붓는다. 농도가 낮은 소금물을 부을 거면 뭐하러 붓습니까? 그럼 맹물을 넣지. 밀도 차이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은 정답이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5번. 가는 북대서양의 해수순환, 나는 북대서양 남북 단면의 해수 연직순환이다.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린란드 주변 해역에서 북대서양 심층수가 형성된다. 맞습니다. 보세요. 북대서양의 해수순환, 북대서양 남북 단면의 해수 연직순환. 여기서 생기는 북대서양 심층수는 당연히 그린란드를 괜히 써놓은 게 아니겠죠. 자, 이건 알아두세요. 그린란드 주변 해역에서 북대서양 심층수가 생긴다. 자, 나의 A는 남극대륙 주변에서 침강한 해수이다. 지금 남극대륙 주변에서 남극 저충수가 오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얘도 하나 알아두세요. 남극대륙 주변. 어디서? 웨델해에서 침강해 온 겁니다. 북대서양 심층수는 그린란드 주변. 이 남극 저충수는 웨델해.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북대서양 심층수는 증발량 증가에 의한 밀도 변화로 형성된다. 아닙니다. 증발량 증가가 아니고요. 북대서양 심층수가 생기는 이유는 수온이 낮아져서 그런 겁니다. 높은 위도, 고위도로 갈수록 차가워지기 때문에 낮아진 수온 때문에 밀도가 증가한 겁니다. 아시겠죠? 16번 남반구 세 해역 ABC.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A 해역에서 해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른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게 이런 식으로 지구본을 남극 쪽에서 봤을 때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남아메리카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게 남아메리카라고 해봅시다. 근데 A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럼 여기에 이제 북미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보는 세계 지도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남미가 있는, 북미가 있는, 여기 지금 태평양이고 지금 여기 남반구겠네요. 그럼 남반구에서 어떤 순환이 일어나죠? 이런 식의 표층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럼 A 해역, 요 해역, 해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게 아니라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비해역에서 침강한 해수는 적도를 향해 흐른다. 비해역에서 침강한 해수는 적도를 향해 흐른다. 아까 위에 문제 잠깐 볼까요? 보시면 적도를 향해 흘러서 거의 북위 20도, 30도까지 진행해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니은 맞죠? 자, C해역에서 표층해수의 이동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일어난다. 남극 순환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 방향이 서에서 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지구본을 밑에서 보고 있는 건데 우리가 평소에 보듯이 이 부분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올리면 이런 화살표가 나타나겠죠. 이쪽도 뒤집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서에서 동쪽입니다. 디귿.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에서 동쪽으로 일어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강의가 길어졌는데, 자, 지금까지 들으신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 오늘 문제풀이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